안녕하세요. 개발자 테드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코드잼에 대한 간단한 소개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일단 지금 이제 코드잼은 구글에서 이렇게 코드잼 검색하시면 나오겠죠? 이렇게 들어오셔서 문제는 여기 이제 아카이브 쪽에 이제 과거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2019년은 지금 뭐 진행 중인 문제들이고요. 2018년이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2018년 문제부터 해서 그 이제 이제 낮은 레벨부터 해갖고 이제 다 풀고 그다음에 2017로 넘어가고 거꾸로 쭉 다 간 다음에 다 하면 이제 그 뒤에 뭐 2019, 2020 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남겨볼까 합니다. 자, 그럼 2018년 문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라운드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 프랙티스 세션이 있었고, 퀄리피케이션 라운드가 있었고,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 그다음 월드 파이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쭈루룩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보통 이제 퀄리피케이션 라운드로 시작을 하는데 2018년에는 이제 프랙티스 세션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오늘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전통적인 어떤 방식이 있었는데 뭔가 이 새로운 방식의 문제가 도입됐더라고요. 오늘 풀 게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션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아무튼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프랙티스 세션은 그냥 연습이고 퀄리피케이션 라운드에서 뭐 20 몇 시간 주고 그냥 점수 같은 거 주고 뭐 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먼저 아예 그냥 그 안 푸는 사람들 이제 넘기려고 해서 이렇게 한번 자격 조건 테스트하는 겸 해서 이제 많이 이쪽에서 이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1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추리는 거예요. 이제 지원자들을. 그래서 라운드 1이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서 있는데 각각 라운드 1 A, 1 B, 1 C에서 1,500명씩을 뽑아요. 그리고 이제 4,500명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라운드 2에서 몇 명 뽑고 라운드 3에서 몇 명 뽑고 그래갖고 이제 한번 한 2, 30명이었나? 뭐 50명 내외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월드 파이널 이제 거기 어디 가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이제 하죠. 자, 아무튼 그의 이제 시작으로 2018년에 프랙티스 세션 첫 번째 문제로 오늘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넘버 게싱이죠. 네,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어떤 식으로 이제 남길까 하냐면 여기에 이제 문제 보면 죄다 영어예요. 이거를 제가 무슨 뭐 그 해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이제 괜히 시간이 너무 가고 제가 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닌 수준이 아니라 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석하는 건 아니고 제가 어차피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보면서 이렇게 뭐 막 구글 트랜슬레이션도 쓰고 막 영어 사전도 봐가면서 이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아, 이 문제는 이거구나라고 이제 제가 이해한 바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전략으로 풀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여기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써요. 그래갖고 이제 언제 풀었다 문제를 그래서 문제 설명 제가 이해한 바가 이렇다라고 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인풋은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고 그래서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자 이런 문제일 때 나는 어떻게 풀어야지 라는 걸 이제 솔루션에다가 이렇게 전략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짜고 이제 알고리즘이 그 수도 코드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 코드를 좀 짜서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문제를 풀고 그걸로 이제 시도를 해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래서 성공했다면 아 성공했다. 실패했다면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지? 해갖고 솔루션 2를 다시 고민해서 다시 해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그냥 풀면서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다 이런 거.
뭐 이렇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푼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뭐 이렇게 제출이 된다, 뭐 이런 거는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제목이 넘버 게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제 프랙티스 세션에 대한 소개, 아, 이건 무슨 세션이고요. 이제 연습하시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물어보세요, 뭐 좀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근데 이제 연습판이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좀 간단해요. 원래 다른 문제들 보면 이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뭐 엄청 막 긴데 얘는 보면 문제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문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요 양식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결국 A라는 수하고 B라는 수가 이제 주어졌을 때 A보다 크고, 그러니까 A 초과에 B 이하인 어떤 수가 있다고 할 때, 요 수를 제가 지금 몰라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의 시도, N번의 시도 안에 이제 맞춰라.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떤 뭐 추측을 하잖아요. 1부터 100이다. 그러면 50. 하면 50이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만약에 틀렸다면 실제 답은 이거보다 큰 건지 작은 건지 이렇게 힌트를 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인데, 이게 방송을 한창 할 때는 아니었는데 또 이제 안 하다가 몇 달 좀 쉬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막 이제 목이 막 막히고 막 그러네요. 하다 보면 뭐 익숙해지겠죠? 자, 이제 이 지금 문제는 이거죠. 이거 지금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A하고 B 사이에 어떤 P가 존재하는데 제가 지금 몰라. 그거를 N번의 시도 안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그 계속 제가 이제 어떤 값을 내고 그러면 이제 그 코드잼 쪽 서버에서 뭔가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뭐 맞았다 혹은 아니라면 이거보다 크다 혹은 이거보다 작다를 알려주고 그게 이해해요. 답보다 제가 만약 뭘 말했는데 그게 실제 답보다 작은 수면 니 거 너무 작아 too small 이라는 결과를 주는 거고요. 그거보다 크다면 too big 너무 커 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맞았다면 correct를 주는 거죠. 그래서 n번의 시도 안에 correct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케이스는.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지금 전통적인 코드잼의 어떤 문제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요번에 새로, 그러니까 2018년에 새로 도입된 문제 방식인 거죠. 그게 이제 인터랙티브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이제 풀어볼 문제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문제인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이런 식으로 푼다는 그때 얘기하고, 오늘은 요 새롭게 도입된 문제, 인터랙티브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새롭게 도입된 방식이던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이던 결국은 뭐냐면 여기 이제 인풋 앳 아웃풋 뭐 이렇게 설명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터랙티브한 방식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주저주저 되게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어떤 조건 같은 게 주어져요. 이게 이런 어떤 그 뭐 테스트 케이스가 몇 번이다 뭐 이런 거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건 인터랙티브 방식이건 동일한 건데 결국은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져서 지난 그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알고리즘이건 프로그래밍이건 뭐건 간에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부분이면 결국은 어떤 문제풀이가 되는 그 중간에 그 어떤 함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인풋, 어떤 방식으로든 인풋을 받으면 그 함수가 뭔가 지지고 볶아서 결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출력을 내보내는 그게 이제 그 모든 프로그래밍의 이제 기본이고 그 알고리즘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잼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으면 결국은 인풋은 얘네들이 코드잼 그 측에서 주겠다 이거죠. 당신네들이 여기에 이렇게 프로그램 짠 거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뭐 제출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코드잼 측에서 생각하는 어떤 인풋들을 넣어보는 거죠. 테스트로. 그래갖고 맞게 출력을 내보냈는지를 이제 확인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출력이 나갈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실제 답하고 같니? 비교해갖고 이제 맞냐 틀리냐를 이렇게 해서
맞았다면 맞는 거고, 틀렸다면 틀린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뭔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보통 이게 T가 이제 문제들에 보면 T가 주어지는데 이 T가 테스트 케이스의 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테스트 이게 처음에 딱 시도를 할 때 예를 T 값이 이제 10 하고 들어왔으면 테스트를 10번 하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는 1과 20 사이의 수가 된다. 최대 20까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는 0, A는 0으로 그냥 고정을 해버린 거예요. 작은 값. 0보다 큰 값인 거죠, 결국은. 그리고 N은 시도 횟수. 30번 안에 맞춰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실행할 때 뭐 10초 이내에 실행이 돼야 되고, 메모리는 1기가 이내로 써야 되고, 뭐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짤 때 이제 되게 비효율적으로 짜지 말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테스트 셋 1, 테스트 셋 2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드잼에서는 보통 코드잼에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 한 3, 4문제 정도가 돼요. 근데 사실 3, 4문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3, 4개가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3개다 그러면 그 각 한 문제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조건이 이렇게 다르게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0부터 30 사이의 숫자에서 뭔가 맞추는 거랑 0부터 10의 9승 사이의 숫자에서 뭔가 맞추는 거는 이 어떤 조건의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렇게 조건이 좀 쉬울 때는 좀 더 직관적이고 그냥 단순한 방법으로도 알고리즘을 이제 작성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조건이 좀 더 커지면 단순하지 않게 뭔가 이렇게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되는 거고, 이게 실제로 이 지금 테스트 셋 1 풀 때랑 테스트 셋 2 풀 때 그 코드가 완전히 다른 경우도 이제 많아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테스트 셋 2를 풀 수 있는 건 당연히 테스트 셋 1도 풀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테스트 셋 1만 풀 수 있고 테스트 셋 2는 못 푸는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 배점이 이렇게 각각 들어가요. 이제 테스트 셋 1, 이렇게 한 문제에 대해서 테스트 셋 1 풀면 5점 드리고, 뭐 테스트 셋 2 풀면 10점 드려요. 둘 다 풀면 15점이고, 뭐 1만 풀면 5점이고.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얘는 이제 샘플 인터랙션에서 여기에 이제 간단한 어떤 예를 준 거예요. 이런 식이 된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테스트 케이스를 3부 주면 이제 3번 테스트 할 거야. 이건 뭐 이제 A하고 B를 이제 줄 거니까 그 알고리즘에서 잘 읽어 가셔. 뭐 이거죠. 그래서 이제 A하고 B하고 이렇게 주면 표준 입력으로 우리는 입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에서는. 이따 코드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A하고 B 받고, 그래서 N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될 차례죠. 다 받았으면 이제 시도해야죠. 자, 0에서 뭐 30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15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잼에서 알고 있는 그 숫자가 15보다 크다면 우리가 낸 숫자가 작은 거니까 too small이 나올 거고, 반대면 too big이 나올 거고, 맞췄으면 correct가 나올 거고, 뭐 그거를 반복하는 거죠. 그거를 반복하다 30번 안에 못 맞추면 뭐 이게 못 맞췄다라고 뭐 그 에러 그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혹은 뭐 이제 0부터 30까지라고 그랬는데 막 100 이런 거 나가면 잘못된 숫자잖아요. 그럼 뭐 그런 것도 이제 에러가 나갈 거고. 그러니까 wrong answer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라.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요 인터랙티브 방식은 이렇게 테스팅 툴이 주어져요. 이게 파이썬 프로그램 된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다음 주에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문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샘플 케이스가 아예 주어져요. 한 몇 개 정도 테스트 케이스가 한 세네 개 정도로 해갖고 이런 입력이 주어졌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돼. 뭐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제 코드를 짜서 그걸 실행시켜 봐갖고 여기서 이제 요 샘플에 있는 입력 값을 넣어서 샘플에 있는 아웃풋이 나오나? 이걸 봐갖고 적당히 1차적으로는 검수가 되고, 이제 그걸 제출해 봐갖고 이제 맞나 틀리나 시도해 볼 수 있는 건데, 인터랙티브 방식은 막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샘플로 하기가 좀 애매했던 거죠. 그래서 요 샘플 대신에 뭐 요런 애가 있는 건데,
아무튼지 간에 그러면 내 코드를 그래도 1차적으로 검증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얘들 코드잼 입장에서는 줘야 됐던 거죠. 그게 이제 얘인 거예요. 테스팅 툴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테스팅 툴을 실행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이따가 해서 이제 실험 테스트 해볼 때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요걸 실행하면 요 툴 안에서 이제 그 샘플 인풋 값 같은 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받아서 맞네 틀리네 결과도 주고 하면서 1차적으로 검수할 수 있게 해줘요. 이제 알고리즘.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하면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지금 대충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문제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숫자가 주어지면 이걸 n번의 시도 안에 맞춰라. 어떻게 맞출래? 이건 건데, 이거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분법을 쓰는 문제예요. 이건 좀 이제 간단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정리한 바를 이렇게 쭉 보여드리면, 자, 입력은 일단 먼저 테스트 케이스의 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A하고 B, 최저값하고 최고값이 주어져요. 그래서 최저값은 포함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크다잖아요. 그 등호부호가 안 붙죠. 그러니까 이제 A는 포함하지 말아야 돼. 최고값 B는 포함해도 돼. 그 사이에 있는 숫자 P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N, 최대 시도 횟수. 그러니까 이만큼의 시도를 넘어가면 넌 아웃, 뭐 이런 뜻인 거죠. 이거 안에 맞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인풋과 아웃풋이 이제 주고받고로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T하고 A하고 B하고 N하고 딱 받았으면 이제 내 차례죠. 우리 차례예요. 그래갖고 아웃풋으로 뭔가를 내야 돼요. 뭔가를 내고 나면 투스몰이나 투빅이나 커렉트나 혹은 wrong answer를 받게 되죠.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뭐 받았던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다시 다른 값을 내고 해갖고 커렉트가 될 수 있게 이제 전략을 잘 짜야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이분법 적용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코드에서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이분법은 그냥 뭐 구글에서 구글링으로 알고리즘 하고 뭐 이분법 검색하면 뭐 잘 나올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잘 나올 건데,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설명을 또 이제 드려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제 0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요 사이에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데, 코드잼 요 문제 그 주최 측에서 한 요쯤에 어떤 수를 이제 자기네들은 갖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제 제시해서 맞춰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략이 그냥 0부터 9까지 거 그냥 1, 2, 3, 4 해갖고 그냥 찾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숫자라면 내가 이제 1을 냈을 때, 2 스몰, 2 냈을 때, 2 스몰, 3 냈을 때, 2 스몰 쭉 해갖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순서대로 쭉 오다가 이제 요거 딱 말하면 correct 하고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이미 지금 50보다 넘는 숫자인데 이제 우리가 30번 안에 맞출 수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0에서 100 사이가 이러할지인데, 여기 문제를 보면 테스트 케이스 2 같은 경우에 B가 10의 9승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가 10의 9승이죠. 그냥 딱 정해버렸어요. 그럼 여기가 10의 9승이면 10억이잖아요. 10억. 10억이면 사실 우리가 컴퓨터로 뭔가 계산을 할 때 10억 번 반복하면 여기서 얘기한 컴퓨터가 좀 좋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또 10초 안에 실행 안 될 수 있는 거죠. 컴퓨터가 좋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차피 문제는 n번, 30번 안에 풀어야 되니까 어차피 안 돼.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풀지?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전략인 건데, 이분법은 이런 문제일 때, 어떤 뭐 문제 이렇게 해서 그 제한된 어떤 그 조건의 어떤 그 숫자 값이 이 숫자까지도 될 수 있다. 어떤 구간의 맥스 값, 어떤 큰 값이나 이런 숫자의 크기가 막 뭐 10에 20승, 10승, 막 10에 100승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올 때 10에 100승이면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천문학적이다 못해 막 뭐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 근데 이제 그런 숫자가 나온 경우는 보통 이분법이거나 이분법
준하는 뭔가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게 이제 왜 그 이분법이 중요하냐면, 일단 여기서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분법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0부터 100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여기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럼 추측을 할 때 일단 여기부터 이제 찍어보는 거죠. 자, 이걸 불러봤어요. 투스몰이래. 그러면 적어도 여기는 이 밑으로는 이제 올 일이 없죠. 왜냐면 이거보다 큰 숫자라고 알죠. 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구간이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대상을 찾아야 되는 구간이 원래 이만큼이었던 게 반으로 줄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뭔가 찾는 건데 또 중간 값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얘가 답을 주죠. too big 하고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버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구간이 또 반으로 줄었어요. 또 여기로 하고 그럼 too small이니까 또 여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찾다 보면 결국 여기를 찾게 된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분법이 되게 이제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반으로 줄인다는 게 이게 지수적으로 뭔가 증가하거나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게, 그게 지금 증가량 혹은 감소량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무슨 덧셈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이렇게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곱셈으로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덧셈을 할 때도 이렇게 몇씩 이렇게 덩어리를 더 이렇게 더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지금 10의 100승을 예를 들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1000씩 잘라가지고 가면 되지 않아? 근데 10의 100승이면 1000씩 가도 얼마예요? 10의 3승이니까 1000이 그래도 한참 걸리는 거죠. 지금 나눗셈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지수적으로 증가하거나 지수적으로 감소할 때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의 100승인데 10의 100승을 2로 계속 나눠갖고 예를 들어 1이 될 때까지 나누려면 몇 번이나 나눠야 되지?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지금 이제 방송을 하게 돼서 헷갈렸는데, 10의 100승이면요. 대충 지금 1000, 10의 3승이 2의 10승이니까 10의 3승, 10의 100승, 10의 33, 대충 10의 99승이라고 치고, 그럼 10의 3승에 33승이 10의 99승이니까 2의 10승에 33승이 되고, 그러면 2의 330승이 되거든요. 10의 100승이 대충 2의 330승이 되는데, 얘를 2로 계속 나눠갖고 한 330번 정도만 나누면 1이 되는 거예요. 330 몇 번 정도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대충 그 정도.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 300번, 400번 반복해서 뭔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럼 30번이면 거꾸로 이제 예를 들어 2를 계속 2씩 곱해서 범위를 만약에 이제 넓혀나간다라고 해서 2의 30승이면 2의 30승이면 2의 10승의 3승이니까 10의 9승이 돼요. 이게 딱 30번 떨어지는 거죠. 네, 여기 지금 10의 9승이라고 됐었잖아요. 이 10의 9승을 2로 쭉쭉쭉쭉 나눠갖고 1이 될 때까지 나누면 몇 번이나 나눠야 돼요? 30번 나누면 1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사실 조건이 30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법은 보통 그런 거. 어떤 구간을 반으로, 이게 이제 뭔가 범인이 있을 만한 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에 있다, 이만큼 안에 있다 라고 했을 때 반씩 계속 나누다 보면 결국은 그놈이 나온다. 많지 않은 반복 횟수 안에 걔가 나온다. 이게 이제 이분법의 기본 전략인 거죠. 자, 지금 주저리 좀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대강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나는 코드를 어떻게 짰냐?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제가 보통 갖고 있는 이 템플릿하고는 형태가 조금 이렇게 좀 달라요. 다르진 않네요. 다르진 않네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여기서 이제 솔브 함수를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그냥 여기가 이제 간단하게 또 이렇게 좀 공통적으로 가는데,
얘는 아무튼 지금 따로 함수 만들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메인 안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표준 입력으로 받아요. 이 이제 받는다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코드잼 쪽에서 얘를 실행하면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테스트 그 t 값을 준다는 얘기죠. 그 준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를 받았어요. 그럼 t를 받았으면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몇 번에 걸쳐서 하겠다인 거니까 우리도 그럼 그만큼 반복을 해야겠죠. 그래갖고 이제 t번 반복을 하면서 그 각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테스트 셋이죠. 각 테스트 셋에서는 테스트 케이스인가요? 네. A하고 B하고 N 값을 줘요. 그래서 이제 A, B하고 한 줄 띄고 N을 주던가 뭐 이렇게 하겠죠. 하여튼 A, B, N 값을 받아요. 요게 최저값, 요게 최대값, 요게 이제 그 최대 시도 횟수.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에 요 로우하고 하이, 그러니까 이 작은 구간의 이제 제일 작은 값, 구간의 큰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로우하고 하이. 지정을 해놓고 이제 P는 어떤 값이 있을 거야 이건데 이제 이거를 제 이제 추측한 그냥 값, P의 후보 값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값, 이제 그 코드잼에서 갈고 있는 그 값으로 제가 이제 추측하는 값을 하나씩 이제 정해보는 그 값인 거죠. 그래서 이제 로우하고 하이를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30번 안에 반복해야 되니까 어차피 for loop 안에서 실패가 나면 success가 이제 false로 해갖고 여기서 이제 correct가 true가 나면 다행인데 false가 나면 그냥 에러죠 뭐. 그래갖고 이제 저희는 프로그램 저 이제 끝내버리는 건데 사실 제가 끝내지 않아도 뭐 알아서 얘들이 이제 롱앤서 주고 끝내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하면서 low하고 high의 중간값이라는 의미가 돼요. 더해서 2로 나누면 중간값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세일을 한 이유는 low는 포함하면 안 되는 값, high는 포함해도 되는 값이니까 뭔가 소수가 나왔을 때 아래로 가지 말고 위로 가요. 뭐 이제 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P를 제가 C 아웃 그 표준 출력으로 내보낸 거예요. P를. 그러면 이제 코드잼 거기 실행하는 데서 읽어요. 얘를. 그래갖고 리절트를 다시 내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리절트가 too small이면 혹은 too big이면 혹은 correct면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이제 어떤 바꿔주는 건데 제가 뭔가를 냈는데 제가 그 코드잼에서 그거 너무 작아 too small 이러면 내가 지금 작은 구간에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답은 내 거보다 지금 큰 구간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래 구간을 버려도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가 low, 여기가 high라 그러면 반대로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여기가 low, 여기가 high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중간 값을 냈는데 이게 작은 값이래.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죠. 지는 정답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긴 버려야죠. 그러면 이제 low 이렇게 구간의 어떤 그 최저값을 이 값으로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low 값을 P로 맞춰라. 중간 값으로. 반대로 이제 to big이면 하이 값을 이제 바꿔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하이 값은 뭔가 그게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값이 되니까 이거보다 지금 더 커라고 해버렸으니까 지금 하이는 이 P 값은 이미 이제 그 정답이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그거보다 더 작은 값으로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맞았으면 success하고 나와버려요. 어차피 맞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테스트 케이스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입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A, B, N을 다시 이제 correct를 내보내고 나면 제 그 코드잼 그 실행 쪽에서 A, B, N을 다시 주겠죠. 그럼 우리는 이거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correct가 나왔는데도 저희가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계속 또 뭔가 아웃풋을 그냥 낼라 그러면 에러가 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조심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코드를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제가 이 코드를 이렇게 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알고리즘 문제는 풀기 위해서 이제 그 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C++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C++를 선택한 이유는 일을 할 때 C++ 쓸 일이 제가 지금 없어요. 저는 일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웹 서비스 개발을 하거나 앱 개발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럴 때 하다 보면 뭐 파이썬, PHP, 자바
뭐 그런 쪽이죠. 예, 노드,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뭐 그런 쪽 언어가 주로 쓰게 되고 C++를 일할 때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는 싶은 감은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공부할 땐 C++ 하자. 어차피 성능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 문제풀이나 뭐 이런 쪽에 보면 대부분 상당수가 이제 C++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C++를 선택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제출해서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컴파일을 하면 이제 실행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됐을 거고요. 여기인데, 이 넘버 게신이라는 요게 이제 실행 파일이 지금 생성이 된 거죠. 사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해서 인풋을 막 입력을 하면 엔터를 치면 이제 아웃풋 뭔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게 맞네 틀리네를 비교할 수 있고 뭐 이건데, 인터랙티브 방식은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인터랙티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테스팅 툴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 테스팅 툴 코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또 사용 방식이나 이런 거 다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부하실 때는 또 거기 들여다보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이썬으로 테스팅 툴을 실행을 하면서, 이러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세요잖아요. 실행할 때 아규먼트로 뭔가를 넘겨야 되는데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 이게 이제 어떻게 실행하냐면 테스팅 툴.py에서 여기 아규먼트로 넘어온 걸 요거를 이제 인자로 받아서 얘를 실행을 해갖고 그걸 실행해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입력값, 출력값 받아갖고 뭐 이것저것 지지고 볶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쭈르륵 해보면 your code 이게 이제 실행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Congratulations, all test case passed. 됐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이제 그 샘플 테스트는 성공을 했다. 이제 제출해 봐라 이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뭔가 확인이 됐으니 이제 제출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긁어다가 여기 이제 이 코드 붙이는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요. 이렇게 추가를 하고 여기 언어는 제가 C++이니까 이렇게 C++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밋 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면 여기에 자 여기 이제 뭔가 펜딩 저지먼트 지금 뭔가 판단 중이다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 이제 잠깐 기다려 보면 네 요거는 테스트 셋 테스트 테스트 셋 테스트 요 지금 우리가 여기 테스트 셋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나요? 네. 이렇게 하나 둘 두 개 있잖아요. 한 문제 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테스트 셋, 두 개의 문제가 또 구분 문제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통과했고, 요것도 통과했다. 됐다,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뭔가 점수가 있었다면, 여기 5점, 10점, 1점, 저는 15점을 받은 거예요. 네, 코드잼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처음 코드잼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 좀 공부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미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데 풀다 보면 막 되게 어려운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저도 막 며칠씩 걸려서 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풀었다라고 해갖고 그냥 소스 떨렁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소스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문제를 풀었다라고 해서 공유하는 것들을 보면 그냥 다 그냥 천재들이에요. 뭐 그냥 막 이러면 돼요 하고 그냥 되게 심플하게 그냥 답만 말해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방송 요걸로 좀 영상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계기가 그건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진짜 제가 그냥 풀었던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쭉 그냥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갖고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틀린 거지. 그러면 왜 틀렸지? 해갖고 또 이제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며, 그래서 이제 솔루션 2로 다시 알고리즘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며,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예, 그런 게 되게 오히려 더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지금 뭐 이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또 뭐 이건 해봐야 알겠죠. 진짜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영상을 좀 남겨볼까 해요. 사실 뭐 빨랑빨랑 남기면 좋은데, 저도 이게 이제 일도 해야 되고 부담도 되고 하니까 이제 길게 보고, 이렇게 길게 보고 한 1년쯤 지나면 일주일에 하나씩이니까 한 50 몇 개가 영상이 올라가 있겠죠. 그거를 기대하고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